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갈매중학교에서요 학생부장 및 그다음에 체육교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는 그 경기도교육청 에어티처 스피크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ATP라는 팀인데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그 팀이 제가 여기서 활동한 지는 이제 올해 11년 차로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만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끼리 이제 항상 뭐 수업 자료나 혹은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장으로 활동한 지는 이제 올해가 9년 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선배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농구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아니면 아이들한테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좋아하는 게 가장 우선시를 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 그 선생님들끼리 다 농구 동호회를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이들한테도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체육 시간에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방과학교나 스포츠클럽에서 이제 농구팀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스포츠클럽에 딱 나오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울을 어느 팀 같은 경우는 파울만 다 끊어버리면 돼요. 어느 팀은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요구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얻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 팀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팀은 이길 때 확실하게 또 이겨주다 보니까 그 상대 팀은 한 20-30점 차이가 나게 되면 다음부터 농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빠져서 도대체 우리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치냐 아니면 우리가 감독이냐, 학교 스포츠 클럽이고 체육 시간에 하는 이런 농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서 오늘 시간이 이제 3시 40분까지인데요. 저는 15분이면 끝납니다. 15분 만에 끝내고요.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초, 그 다음에 전술, 이 두 파트로 나눠서 2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바꿔서 20분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강사님들 잠깐만 와주시겠어요? 하고 나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체육을 가르치는 이유, 농구를 가르치는 이유, 잘 가르치는 거냐, 좋아하게 하는 거냐. 그러면 체육 수업을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드리블 패스 슛 게임, 오늘 여기서 드리블 패스 슛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리더십, 팔로우십, 책임감, 뭐 문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왼손은 거들뿐, 아이들은 몰라요, 그죠?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들만 알고 있지 아이들도 몰라요.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도 문화예요. 여학생들은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공 깔고 앉지 않아요. 왜냐면 짱구 되잖아요. 농구공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평상시에는 농구화를 어떻게 해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화를 가지고 다녀요. 신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바닥이 금방 닳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목을 쪼아지는 옷을 입지만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펑퍼짐한 옷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후드티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약간 이상한 그런 문화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부발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기부발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미친 듯이 농구에 이제 빠졌을 때가 있는데 학교를 일찍 가는 이유가 농구 때문에 가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농구 때문에 농구하게 되고 점심시간에 농구하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미리 밥을 먹었었고, 점심시간 때는 너무 이제 한때 왜 굉장히 마지막 승부나 그 다음에 NBA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뭐 또 슬램덩크 한때 굉장히 붐이었었죠. 농구 대잔치. 이때는 그 점심시간은 정말 그 학교에서 농구 잘하는 그 10명 5대5의 그 게임이 정말 빅게임이었었어요. 오히려 운동장 한가운데 농구 골대를 갖다 놓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남들이 막 이렇게 보잖아요. 나도 언제쯤이면 저기서 1학년 때 나도 언제쯤이면 저기서 남들 많은 그 선유 팬들 앞에서 내가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꿈을 이뤘었어요. 고3 딱 됐을 때는 이제 학교의 대표가 돼서 이제 5명 베스트 5에 들어서 A팀과 B팀에서 항상 경기를 하게 되면 그 점심시간 때 정말
환호하는 그런 느낌의 그 맛에 또 농구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등학교 때 또래에 비해서 실력이 좀 높다 보니까 또 다른 대학교나 아니면 동호회를 찾아서 클럽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경기도 해보고, 우선 예전에는 지금 없었지만 나이키 그런 3on3 대회 이런 데도 나가보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추억이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준 거 아니었었어요. 그거 누가 알려줬느냐, 바로 그 당시 AFK에 바로 2번에서 나왔던 NBA 마이클 조단 형님에 의해서 제가 농구를 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구를 이상하게 배웠어요. 아마 우리 그 또래에서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괜히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또 걷는 것도 그냥 괜히 이상하게 걷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허내밀고 농구하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우리가 농구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좋아하면은 알아서 아이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사실은 남자애들은요, 마이클 조단 하이라이트 영상만 보여줘도 끝나요. 정말 대단해요. 요즘에는 마이클 조단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뭐 그리핀이라는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덩크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덩크, 그 정도 덩크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덩크들을 합니다. 그런 영상들만 봐도 아이들은 나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거 보고서도 골 던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여자애들은 문화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짝짝,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농구장 가면 짝짝 디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제가 담임할 때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디펜이 도대체 누구 팬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문화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영상을 좀 보면요, 이게 그런 문화고, 왜 어떤 여학생이 정확하게 질문했어요. 왜 우리 편이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음악 소리가 달라요? 우리 편이 공격할 때는 왜 조용하고, 상대편이 공격할 때는 왜 그렇게 음악 소리가 빠방 이렇게 터지고, 이런 것도 사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팀이 이제 수비할 때는 수비 토킹을 해야 되거든요. 수비 토킹을 하면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줘요. 그게 문화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응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상대팀이 수비할 때는 그 토킹 소리가 안 들게 계속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계속 나오게 하게끔 하는 어떤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요즘 컴퓨터 게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 아시죠? 프리스타일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게 리바라고 얘기해요. 리바. 이게 이제 프리스타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유행이 됐던 건데, 리바운드의 준말이잖아요. 여기에는 자기의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키우면서 리바운드나 팝스아웃이나 자기의 스킬을 하나씩 늘려가게 되는데, 이왕 어차피 컴퓨터 게임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소개해 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요거를 좀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얘기 좀 가게 되면 훨씬 더 쉽고, 요즘은 다양한 또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든가, 거기서도 굉장히 잘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페에 많이 또 그걸 편집해서 올려놓은 선생님도 분명히 계시고, 슬램덩크도 요약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참 이렇군 저렇군 17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시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은퇴했던 기간이고, 자기 형이 45번에 등번호를 알고 있다가 형의 반 정도만 하겠다 싶어서 자기는 23번에 번호를 달았었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잠깐 은퇴를 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충격으로 인해서 잠깐 은퇴를 했다가, 아버님이 좋아하는 야구를 다시 선택해서 야구 선수가 됐다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I'm 돌아왔다, I'm back 돌아왔다 해가지고 다시 3연속 우승하고, 최초 운동선수이자 구단주가 됐던 또 유명한, 그 다음에 이 23번이 조단이라는 상표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 있었던,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클 조단인데, 이런 그 어떤 우수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학교에 비치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 다 비치 많이 해놓으실 거예요. 교도실에. 근데 저는요, 학교에 비치할 때 1편서부터 끝편까지 이렇게 비치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면요, 앞에 부분만 새까매지고 뒷부분은 막 흐려져요. 왜냐면 앞에 부분이 자꾸 없으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 2편만 요거를 10권씩, 1, 2편만 10권씩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3편이 어딨냐고. 그러면은 거기 교보에 가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1, 2편만 보게 되면 막 보고 싶거든요. 슬램덩크를 1, 2편이 어떤 형식이냐면, 다 아실 거예요. 농구선수 출신의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가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농구로 주제로 하지 말라고. 그럼 이게 무슨 농구가 뭐가 재밌냐, 학원 폭력물로 만들어라. 그래서 맨 처음에 1편이 학원 폭력물로 나와요.
그래서 강백호가 막 정대만을 만났는데 막 때려가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 농구라는 소스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훨씬 더 인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 회사에서 그러면은 농구를 주제로 가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완전 농구와 선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매무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슬램덩크 왼손을 거듭은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이런 명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캐릭터가 다 NBA의 유명한 선수를 뽑은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캐릭터를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바로 포지션을 또 설명하더라고요. 강백호는 굉장히 점프력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아요? 약간 공격적이고 이거는 우리는 흔히 번호로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4번 포지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4번 포지션 혹시 알고 계시죠? 파워포워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1번을 보는 사람, 바로 포인트 가드의 성격, 그 다음 5번의 성격. 이게 성격과 포지션의 역할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농구 영화만 검색해도 굉장히 다양한 영화가 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 불편한 맛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트 영상만 딱 보여주고 딱 끊어버리면 아이들이 거기서 더 궁금해증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장면만 좀 캡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이트 보게 되면 수업용으로 만든 게 있어요. 45분짜리 그런 거 이제 보여줘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데 아이들한테 심판법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심판법이 너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혹시 뭔지 알고 계시죠? 이게 뭐죠? 트래블링. 트래블링의 뜻이 뭐예요? 여행 가다요. 트래블링. 그죠? 트래블. 그죠? 너 멀리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블 드리블. 블락. 이거는 그죠? 뭐 많이만 본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심판법 하게 되면은 심판은 스포츠 클럽 운영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이 자기 이것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테크니컬이에요. 이것 좀 달라고. 이것 좀 달라고. 테크니컬 달라고 막 저는 그래서 왜 테크니컬을 달라고 그럴까? 타임은 뭐죠, 타임? 이게 타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렇게 모르시니까 아이들은 이미 이건데 선생님은 그 스포츠 클럽 그 감독으로 왔는데 자기 이거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농구도 약간 프로냐 아마냐 뭐 대한농구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심판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심판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준비운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준비운동의 원칙 있잖아요. 실전보다 멀리, 그 다음에 왼쪽을 똑같이 쓰면 오른쪽 똑같이 한다. 이렇게 규정을 몇 개 정해주고 이 농구 심판법을 가지고 준비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 심판법이 자연스럽게 이제 할 줄 알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유명한 선수의 명언을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명언을 또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명언을 정해요.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분명히 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농구는 결국 신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언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숫자로 배우는 농구 1과 관련된 농구와 관련된 아무거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 원샷, 자유투 원샷. 그러면 자유투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농구 수업 하게 되면 바이올레이션이랑 퍼스널 파울이랑 테크닉 파울, 언스포츠맨십, 라이크 파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알려주게 되는데 잘 모르거든요. 숫자를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는 타임이어 또 얘기도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게 뭐가 있다? 더블 드리블이에요. 뭐 자유투는 투샷이에요. 그 다음에 2점 슛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여학생들 농구 시키게 되면은 멀리 갈까요? 골대 가까이 갈까요? 바로 골대 바로 밑에까지 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던진 거 자기가 이게 맞기도 하고. 아이들이 포물선의 원리를 아무리 얘기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농구 어플 게임은요 전부 다 포물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우리가 농구 용어를 오늘 이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백도어, 미드아웃, 뭐 컷인 많이 들어봤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근데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도 지금 선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교 체육관은 더 많아요. 배드민턴에다가 뭐 핸드볼에다가 농구에다가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 라인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블을 연습할 때 이 라인만 이용하게끔 하게 되는 거죠. 이 라인만. 그럼 아이들이 그냥 그냥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만 이동하게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른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또 재미난 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으로 배우는 건데 오늘 점술에서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위치를 정해줘요. 그 위치가 탑이냐, 윙이냐, 코너냐, 하이냐, 그 다음에 미들이냐, 뭐 이렇게 포스트 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점만 하게 되면 점술이 끝나요. 야, 너희들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니야, 저쪽으로. 이게 아니라 야, 오른쪽 코너, 오른쪽 탑, 오른쪽 픽, 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작전 타임 마지막 때 이거 있죠. 스포츠 클럽 대회 막 결승전 때 삑 작전 타임 막 그래요. 그럼 딱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한 30초 남았어요. 동점 상황이야. 그 당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야, 우리 마지막 기회다. 빡시게 수비하고 빡시게 공격하자. 자, 파이팅. 이제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야, 우리가 했던 전술 중에 2번 한번 전술 한번 해보자. 자, 하이포스트에서 너가 하이포스트에 공을 잡았을 때는 이 미들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으로 뛰어가. 이때 뛰어갔을 때 여기서 너가 들어와주고 미드아웃 해주고 이쪽에서 한 명 컷에만 들어올래? 요거 한번 해보자. 파이팅. 이렇게 좀 나오면은 아이들도 거기서 만약에 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걸 했을 때 한 번에 딱 맞췄을 때 와 이게 이제 무조건 빡시게 맨날 이거 빡시게 수비해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좀 배워보자. 그래서 포인트로 평가 방법도 좀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팀 평가를 꼭 해야 되겠죠. 개인 평가와 팀 평가. 그래서 저는 AA, AB, BA 이게 뭐냐면 개인 점수 A, B, C, D가 있고 팀 점수 A, B, C, D가 있어요. 근데 개인 점수 A와 팀 점수 A를 받게 되면 최종적인 점수는 A, BA나 AB여도 A, BB, AC, CA는 B, DD 뭐 이런 것들은 이제 D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는 과정, 1년의 과정에 사실은 다 이게 수행평가예요. 하다 보니까 개인 평가도 사실 저는 2개를 봐요. 심판법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록을 보게 되고 심판법이나 개인 기록은 계속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평가하고 그게 개인 평가도 마찬가지. 개인 평가도 AA면 A가 되고 AB여도 A가 되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혼성학급에서의 농구가 가장 어렵죠, 그죠? 여학생들은요 드라마에 약해요, 그죠? 하다 보니까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이 옛날 점심시간 때였어. 고등학교 2학년 그때였었지. 선생님이 그때 대표 선수를 뽑혔을 때 마지막에 선생님이 2초 남겨놓고서는 덩크를 딱 하는데 그 뒤에 소녀팬이 이렇게 쏘는 거야. 정석 오빠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여학생들은요 이게 이상하게 드라마 형식, 그 이야기 형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농구 왜 시작했고 내가 왜 농구에 재밌어 했는지를 이야기 형식으로 좀 풀게 되면 남자애들은 이루고 있지만은 여자애들은 저 선생님이 그때는 저런 감정이었었구나 이렇게 또 공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학생은 드라마에 약하다라는 거. 처음에 제가 전에 있던 근무학교에서 호성중학교에서 근무하기는 했는데 농구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립식을 하나 샀어요. 25만원짜리. 인터넷에 보게 되면 조립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높낮이를 자기가 조절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서는 이제 맨날 시건하고 이제 하긴 했는데 처음에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웬만한 운동장에 있는 농구 골대는 다 높아요. 왜냐면 그물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체육 선생님들이 일부러 철추에 박아놓을 때 높게 박아놔요. 아예 그물이 안 닿게끔. 그죠? 그런 초등학교 운동장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들어가요. 재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용접을 했어요. 한번 잘라가지고 이 원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원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가 굉장히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니까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대도 그냥 저런 거 15,000원 밖에 안 해요. 15,000원인데 베니아판에다가 그냥 붙여놓고 벽에다가 그냥 쭉 붙여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배드민턴 지주에다가 안 쓰는 그 배드민턴 뭐죠 네트 딱 걸어놓으면 그냥 우리 오락실에서 하던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런 게임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림에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다는 그것도 인터넷에 팔아요. 그거는 학교 교구 신청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선 거는 자기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저기 가가지고 농구장 가서 한번 사진 찍어온 건데 한번 봐라. 자, 농구하면은 뭐가 되니? 농구 선수야, 농구 코치요? 아니면 뭐 잘 뭐 해가지고 체육관 가겠니? 선생님이 봤을 때 여기 안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 같다. 저기 봐라 매점 아줌마도 있지 않냐? 시어리도 보이지 않냐? 저기 카메라맨. 저기 의사도 있네.
응? 이거 건물 지은 사람도 있고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겠네. 저기 청소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직업교육 같이 연계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냐 해서 선생님,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저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어의 꿈이에요. 선생님 기분 좋지 않아요? 선생님 별로 기분 안 좋은데. 선생님은 체육교사, 너희들 체육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선생님 수업 받다가 어느 순간 기자가 되는 꿈을 갖고 나온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의사가 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꼭 내 수업을 받고서는 체육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거를 좀 좋아할 수도 있고 그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서술 논술형 평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봉사 시간 한 20시간 줘요. 그래서 한 10명 모아요. 근데 보통 여학생들이 좀 잘해요. 그러면은 스포츠 기자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촬영, 너는 편집, 너는 이거를 등사해가지고 학교에서 돌리는 거.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이나 2장 정도로 신문을 또 제작을 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농구 수업이 끝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종목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1시간 혹은 2차시 정도는 혹은 수행평가 다 끝났을 때 있죠. 그죠? 연말이나 이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면지 같은 거 줘놓고서는 자, 오늘의 주제는 예를 들어 춤이다. 오늘의 주제는 농구다. 이러면은 농구와 관련된 이렇게 신문을 딱 제작을 해요. 그림 어떻게 그려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 그려도 돼. 우리 미술 시간 아니지 않냐? 하지만 여기는 명언 파트, 여기는 광고 파트. 너가 만약에 농구 광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단어판데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 유행하는 걸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하는 게 어떠냐. 행복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농구도 그냥 좋아하게끔 하는 컨셉으로 그냥 다양하게 좀 잘하는 거는 나중에 스포츠 클럽이나 아니면 뭐 토요 스포츠나 방과후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체육 시간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못하는 애들 혹은 또 잘하는 애들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굉장히 짧게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1조 2조로 나눠서요.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물론 식상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가 A조, 여기가 B조인데요. 저는 남녀 공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섞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경기를 운영할 때도 전반전, 후반전을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해서 점수를 이어가게끔 이렇게는 해도 이렇게 섞다 보면은 약간 좀 신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남자애들 더 피해서 결국에는 또 경기에 영향력이 또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경기는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수를 남자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를 저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